네, 현재 내빈분들께서 도착하셔서 부스 시연을 관람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대통령상 이거 가방은 어디다 좀 놔두고 네. 예. 제가 아니요 여기다 좀 안에다 다 넣어놓고 네. 들고 있으면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지적시스템연구실의 박기수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높은 선형성을 가진 동적 증폭기와 그를 이용한 파이프라인사 하이브리드 ADC입니다. 증폭기는 아날로그 반도체의 핵심 요소로서 산업계에서는 정적 증폭기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적 증폭기는 최신 공정에서의 설계의 어려움과 낮은 에너지 효율로 인하여 이를 대체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동적 증폭기는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갖고 있고 정적 증폭기를 대체할 수 있지만 낮은 선형성과 낮은 안정성에 의하여 그 어플리케이션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동적 증폭기의 낮은 선형성과 낮은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동적 증폭기를 제안하였습니다. 제한된 동적 증폭기는 기존 동적 증폭기의 정점에 더불어 높은 선형성과 전압 이득 보정 기능을 통하여 높은 안정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요소로서는 제한된 증폭기 선형성 원리로서는 설계된 트랜지스터의 특성과 증폭 시간의 특성이 서로 반대되는 특성을 갖게 하여 서로 상쇄되게 하여 다음과 같이 넓은 입력 범위에 대해서 일정한 전압 이득을 갖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 대비 20배 넓은 선형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압 이득을 디지털적으로 조절함으로써 높은 안정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동적 증폭기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파이프라인사 하이브리드 ADC를 설계하였습니다. 설계는 28나노 시모스 공정을 통하여 진행되었고 그 결과 기존 대비 8배의 에너지 효율을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설계된 ADC는 앞으로 5G 칩 등의 저전력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연입니다. 시연은 먼저 이 신호 발생기를 통하여 아날로그 사인웨이브 입력을 ADC 칩에 인가한 후에 그 아웃풋을 로직 어널라이저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디지털 아웃풋을 PC를 통하여 다시 복원시켜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그널 제너레이터에서 사인웨이브가 입력이 나와 있고 다음과 같이 아웃풋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사인웨이브를 복원시키면 다음과 같이 타임 도메인에서 사인웨이브가 복원이 되게 되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다음과 같이 노이즈 실제 입력한 사인웨이브 톤 이외에는 매우 깔끔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학술적인 이야기만 정 교수님이 좀 트랜슬레이팅을 좀 해서 우리가 알기 쉽게 그럼 샘플 레이트가 지금 1기가 있으면 네, 나이키스트 레이트 500메가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측정한 인풋 시그널은 지금 얼마예요? 7MHz 7메가. 만약에 나이키스트 정도로 가져가면 어느 정도 돼요? 나이키스레이스로 가져가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51dB의 SNDR과 66dB의 SFDR 갖게 됩니다. 좀 낮은 프리퀀시보다 좀 낮게 되지만 그거는 이제 여러 다른 노이즈에 의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지금 1기가 샘플 퍼 세가 아니에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16기가 샘플 퍼 세기라든지 네. 이렇게 하려면 인터리빙을 굉장히 많이 해줘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1기가 샘플 해놓고 그 뒷단에서는 또 4way로 돼 있어요? 네, 뒷단에서는 7빛의 세컨드 네, 4way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16으로 하고 싶으면 실제 뒤에 있는 타임 인터리빙하는 쌈은 4 곱하기 16이 필요한 거죠. 4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어려운 잘 설계 과정에서 가장 도전적이었던 부분이 어디예요? 어디가 제일 어려웠었고 그걸 또 어떻게 해결했었는지. 설계에서 가장 큰 키포인트는 이제 다이나믹 앰플리파이어의 그 원인이 이제 낮은 선형성이었는데 그 선형성을 어떻게 개선시키느냐가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가 아까 그
댁에서 보여준 것도 또 간단한 아이디어나 네, 그렇습니다. 이거 와서 사시냐고 그러면 얼마나 들고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해보는데 1등 사주면 감지덕지라고. 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이스통 청철교수님 연구실의 박사과정 박진서 학생입니다. 저는 오늘 5G 이동통신용 이상별 통신 시스템 모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만큼 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밀리미터파 5G 이동통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밀리미터파 대역의 큰 경로 손실은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빔포밍 기술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4세대까지 통신은 마치 전과 같이 에너지를 모든 방향으로 방사하였는데 5G에서는 플래시와 같이 에너지를 특정 방향으로 방사하여 필요한 방향의 RF 에너지에 직속하여 밀리미터파 대역의 큰 경로 손실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빔포밍을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복잡한 구조의 빔포밍 IC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구조는 사이즈와 전력 소모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빔포밍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심플한 구조의 빔포밍 IC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새로운 구조의 빔포밍 IC를 제안해 보았습니다. 기존의 개인 컨트롤 블락을 없애고 그 기능을 새롭게 제안한 듀얼 벡터 가변이동 위상천이기 멀티모드 PA, 베리어블 게인 LNA에 집적하였고 안테나 스위치를 없애고 그 기능을 PA와 LNA의 매칭 네트워크에 집적하여 주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기존의 10개였던 블락을 4개로 간략화할 수 있었고 따라서 파워 컨섬션과 칩 사이즈를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베리어블 게인 베이시프트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액티브 베이시프트는 하나의 벡터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개인 서클 내에서 위상 조절만 가능했습니다. 심플한 방법이지만 메인 벡터의 벡터 히스토 차이너는 옥실러리 벡터를 만들고 이 두 벡터의 조합으로 위상과 이득을 제어한다면 하나의 블락 내에서 VGA와 베이시프트 기능을 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력 소모와 칩 사이즈를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ISCC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측정 결과 위상 제어가 잘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앞서 PA의 멀티파워 모드도 이용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기능을 이용함으로써 43%의 전력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만든 원채널 코어 칩을 이용하여서 4채널 빔포밍 IC를 제작을 해주었고 4채널 빔포밍 IC 2개를 활용하여서 보시는 바와 같이 8개의 채널을 갖는 빔포밍 IC 모듈을 완성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빔포밍 IC 모듈을 아래로 8개 브릭 타입으로 적층하여서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64채널 빔포밍 모듈을 완성하였습니다. 관계상 간단히 영상으로 특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빔 패턴 특정 결과 송신부, 수신부, 광위각, 고각에서 빔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실내에서 EVM 성능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뒤로 넘기면 이 기계식 제어를 통하여서 이 모듈을 기계식 조향을 하면서 그때 빔을 재고 이 빔이 서로 맞지 않았을 때 이득이 감소하다가 일렉트리컬 빔 스티어링으로 맞았을 때 다시 이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광위각뿐만 아니라 고각도 바꿔가면서 측정을 하였고 광위각, 고각, 플러스는 30도에서 전부 통신이 잘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m에서 오버디 에어에서 5G NR 64.800MHz 신호로 실제 측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셋업을 하고 진행하였고 결론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현재 28GHz 빔포밍 논문 중 가장 높은 속도인 4.8GBps 통신을 성공적으로 완성하였습니다. 기술성 부분만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G는 IBM, LG, 퀄컴 등 많은 글로벌 대기업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논문들에 대비하여서 가장 높은 페이지 컨트롤 레졸루션, 그때 RMS 위상 오차 이득 오차는 가장 낮고 성형 출력은 가장 높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8GBps의 통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5년이라는 기간 동안 개별 블락부터 시작해서 1채널, 4채널, 64채널 모듈, 그리고 실제 통신 측정까지 연구실 단계의 연구를 넘어서 실제 제품 성능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더욱 다양한 시장에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러면 캐리어를 아까 보니까 28기가로 한 거예요? 아니면 뭐 예, 지금 여기는 그 프론트엔드만 있어가지고 캐리어는 일단은 28GHz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였고 현재 이 모듈의 뒷단에 PLL 부분까지 IF단까지 하는 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주로
어플리케이션이 뭐 중계기 같은데. 예, 지금 64채널을 중계기 중간 예를 들어 층 하나하나에 이게 들어갈 수 있게 되고요. 중계기와 단말기의 중간 단계인 억세스 포인트 정도로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제품을 몇 개나 만드셨어요? 지금 시제품은 이게 사실 두 번째 제품인데 네. 저희가 그 대기업에서 평가를 받게 되어서 11월에 더 진행을 해서 그 실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시제품을 또 만들고 하는데 인력은 얼마나 투입이 돼요? 저희가 사실 적은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거의 5년 동안 해온 연구이고요. 근데 이 하나를 지금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만들고 하는 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통신 시장이 있을 거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쪽은 어떤 쪽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빔포밍 시장이 워낙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 제안했던 방식을 통하여서 똑같은 구조로 레이더 과제와 무선 전력 전송 과제를 실제 삼성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위성 통신 시스템에도 적용 가능하고 빔포밍 시장은 상당히 넓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워즈 전작은 자,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곧 돈 벌겠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한 성균관대학교 최대혁 교수님 연구실의 서형석입니다. 저는 우선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한 라이다 센서 SOC를 설계를 했고요. 이 라이다 센서 SOC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깃으로 했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가장 필요한 세 가지 기능을 한 칩으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멀티 이벤트 투 스테이트라고 TDC의 면적을 줄이면서 이제 굉장히 노이지한 환경에서 멀티 이벤트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라이다가 이제 올바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데 그 멀티 이벤트를 획득하기 위한 구조를 설계를 하였고요. 또한 이제 그 스패드라는 어레이가 저희는 그 수강 소자가 사용되는데 그 수강 소자를 활용해서 라이더 센서를 구성할 때는 히스토그래밍을 필수적으로 쌓아야 합니다. 근데 보통 히스토그램을 온칩으로 쌓게 되면은 굉장히 디지털 메모리가 커지게 되고 오프칩으로 쌓게 되면은 디지털 메모리는 많이 활용할 수 있지만 데이터 밴드위스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온칩으로 히스토그래밍을 작은 면적으로 쌓을 수 있는 믹스드 시그널 어큐뮬레이터를 제안을 해서 그걸 작게 면적을 구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실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많을 경우에 각각의 라이다가 서로 간섭을 일으킬 수 있고 그걸 제거하기 위한 기능인 인터페런스 필터 기능을 같이 집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차 사고가 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기능을 집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미지는 좀 이따 시연해서 보여드리고 간섭 제거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면 먼저 이렇게 간섭이 심한 이런 상황에서 인터페런스 필터가 없을 경우에 간섭이 이렇게 심합니다. 이때 포인트 클라우드 이미지로 보시면은 이 인형의 위치가 굉장히 어그러진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게 실제로 이제 차와 차 사이에 벌어진다면은 이제 물체가 없는데도 물체가 있다고 생각해서 갑자기 멈춰서 이제 차와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섭 제거를 기능을 이제 켰을 때 이 이미지가 완전히 깨끗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포인트 클라우드 이미지에서도 인형의 모습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여기 보이듯이 VLSI 학회에서 발표를 했고요. 올해.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렇게 노이지한 환경에서 잘 동작할 수 있는 라이다 센서 SOC를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시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 이미지인데요. 이게 여기 보시는 이게 초록색 인형이고 얘가 빛이 이 초록색이 라이언. 거리별로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약간 노이지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세팅 환경 세밀하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 시간이 좀 부족했어가지고 지금 이게 여러분들 나오고 계신 건데 여기가 약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실제로 움직이시면은 앞으로 막 그렇게 빨리는 안 되고 지금 프레임렛이 낮아서 앞으로 움직이시면 색깔이 바뀌고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DC의 레졸루션은 어느 정도? TDC의 레졸루션은 저희가 156피코 네, 거리로 환산하면은 2.3cm. 이걸 포스하고 파인으로 테스트를 한다는 네, 맞습니다. 포스에서 이제 파인으로 넘어갈 때 네. 스무스하게 연결돼요.
아, 네, 그 부분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데이터로. 그거는 이제 그 프레이밍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설계 당시에 아예 스파인이 스무스하게 저희가 이제 리던던시를 그리고 그거를 맞출 수 있게 구조를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돈이 되는 거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국무총리에서 국무총리상 받을 거라고 하면서 이런 거까지 지금. 네,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퍼펙트하고 로파원 SN 칩설계 진행한 추목대 박대부 이중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소개 부분과 동기, 그 다음에 기술 개발 으로 결과와 검증까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는 AI 시장 전망이 높아진 추세에 따라서 칩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고, 저희는 하지만 AI 칩을 하게 되면 전력 소모 굉장히 크므로 모바일 환경에서 적용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전력과 소형화가 가능한 SNN에 주목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SNN과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용한 이머전시 모니터링 카메라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이전 단계 유런으로부터 각각 다른 웨이트를 가진 스파이크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스파이크들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중첩되는지에 따라서 유런 막전이가 특정 인계값에 도달하게 되면서 그 다음 유런을 전달할 수 있는 스파이크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저희의 인공셀 모형인데, 인공셀 하나는 하나의 시냅스와 하나의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하나의 시냅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피모스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피모스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에 따라서 사이즈를 달리하면서 전류량 조절을 시켰고, 아래층 피모스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와 스파이크 값이 제어되는 스위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냅스 출력이 나오게 되면 C 멤버레인에 축적이 되고, 이 폐 충전값이 VTH와 비교를 해서 1이 되는 순간 그 다음 레이어 권장될 수 있는 스파이크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저희 전체적인 SN 아키텍처인데, 인플레이어 히든레이어 1, 2 같은 경우에 아날로그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웨이트 값과 이미지 값 받는 부분, 마지막으로 스파이크를 카운트하는 카운트 부분은 디지털로 설계를 해봤습니다. 저희 결과물인데, 이렇게 스파이크가 많이 중첩되어 들어오는 입력 쪽에서 들어오는 부분 따라서 최종 아웃풋 결과에서는 또 많은 스파이크 나오면 알 수가 있고, 이 또한 토슬레어 시뮬레이션 결과, 앞서 보여드린 결과와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결과와 검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날로그로 설계한 툴 디자인인데요. 매그너스 PDK 130 나노 공정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에 부분이 SPI 통신 디지털 부분이고, 여기 밑에 부분이 SNL 아날로그 부분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시냅스와 뉴런의 파워 콘센션 부분인데요. 36 마이크로와트로 자금을 알 수 있고, 코어 에리아도 여기만 쟀을 때도 굉장히 자금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탭 일정상 이 탭 아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디지털 부분으로 검증을 통해서 FPGA로 데모를 해보았는데요. 네, 디지털 SNN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PMOS로 하였던 것을 AND 게이트로 웨이트와 스파이크 인이 들어갔을 경우 시냅스 아웃을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만든 SNN을 가지고 SPI와 결합시켜 야지레이 파이 카메라로부터 이미지 데이터와 웨이트 값을 받아와 SNN에서 클래시피케이션, 즉 이미지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미지 분류를 한 것을 다시 SPI로 통해서 그 결과값을 이제 라즈베리 파이 LCD로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40개의 이미지 데이터를 넣었을 때 31개의 데이터가 맞았고, 정확도는 약 80%의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시연하기에 앞서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시는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사물을 디텍트하게 됩니다. 가운데 있을 경우 클래스 3을 출력하게 되고, 아무것도 없을 경우 클래스 0, 그리고 가운데에 있을 경우 클래스 1, 왼쪽에 있을 경우 클래스 2, 오른쪽에 있을 경우 클래스 4를 출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작은 데모 사이즈로 하였지만, 이것을 이제 만약에 응급실에다가 이제 적용을 하게 된다면 더욱더 저전력이고 파워풀한 이제 칩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험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게 실제 응급실 상황에서 환자가 이렇게 다니면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쓰러졌을 경우 경보음 울릴 수 있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그냥 서 있을 때 보겠습니다. 여기 그 화면에서 보시면 아주 작지만 보시면 이제 한 3 정도라고 이 환자가 그냥 서 있을 경우에 저희가 이제 사진을 디텍트한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에 여기 보시면 이제 벌티컬 미드 클래스 3이라고 이제 이 경우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환자가 쓰러졌을 경우에는 이제 로 이제 이미지 클래스를 1로 출력하게 돼서 저희가 경보음은 따로 넣지는 않았지만 이제 경보음을 만약에 울리게 돼서 어플이나 그거를 이제 상호 호환 작용으로 이제 보내게 된다면 바로 알 수 있도록 이제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으로 들어가는 이미지의 픽셀 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3x3 되게 작은 픽셀로 아주 가서 작은 거예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럼 그거를 그 러닝을 해야 될 텐데 네. 러닝하는 그 트레이닝하는 픽셀의 그 이미지의 개수는 저희가 처음에 파이썬으로 트레이닝을 했었는데 일단은 그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먼저 실험을 해보고 아날로그를 한 건데 소프트웨어를 할 땐 거의 한 몇만 개 정도 이미지를 했지만 저희는 이제 아날로그다 보니까 조금 작게 적은 수의 이미지밖에 트레이닝 못해서 아까 말씀드린 40개 이미지 테스트 이미지를 넣어서 한번 검증해 봤습니다. 지금 뉴런의 개수는 네, 보시게 되면 수상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하나 인플레이어에는 이렇게 총 9개 셀이 있고 또 하나의 셀에는 하나의 시냅스, 하나의 뉴런 그리고 이 히든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셀에 총 9개의 시냅스와 하나의 뉴런이 있기 때문에 총 거의 저희가 계산해봐야겠는데 약 20개, 네네. 여기 셀을 보시면 9개, 5개, 5개 총 해서 19개를 구성하였는데 이미지가 3x3이면 엄청 작은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정확도 또한 이제 낮은 정확도가 나왔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이제 더 개선하기 위해서 9x9, 28x28로 더 해상도가 높게 하여서 정확도는 보완할 생각입니다. 근데 만약에 좀 더 큰 픽셀을 하게 되면 28로 24, 즉 엠니스트 이미지까지 클래시피케이션 가능하다는 걸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약간 이미지가 그러니까 80% 이하의 정확도였는데 네. 그 이유가 뭐 이미지의 특성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 러닝 셋이 부족했던 탓인가요? 어떤 일단은 이유인가요? 저희가 지금 테스트 이미지 자체의 수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저희가 이미지 테스트 이미지 좀 테스트 이미지 하는 것도 좀 뭐랄까 되게 딱 명확하게 딱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완전히 딱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어떤 좀 경우를 봐주기 위해서 꼭 사람이 여기 딱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좀 다 넣었는데 이런 걸 다 이렇게 트레이닝 하다 보니까 조금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디지털로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좋은 정확도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영상 자체가 이제 병원 같은 데도 낮과 밤이 있고 네, 맞습니다. 또 벽 같은 거는 고정된 또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다 이렇게 검토가 되는 건가요? 일단 저희는 일단 검증할 때는 이렇게 밝은 곳에서를 좀 위주로 했고 만약에 실용성 판매되게 된다면 좀 더 정확도 높게 하게끔 저희가 좀 더 개발을 해서 개선을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지금 제21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시상식을 빛내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외빈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제21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시상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장미진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반도체 설계 산업을 위해 열정과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를 격려하고 수상자들을 축하하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계기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한 단계 발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1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사 시작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외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산업 정책관이신 김완기 국장님, 시놉시스 코리아 정혜수 사장님, 케이던스 코리아 신용석 사장님, 대한전자공학회 임혜숙 회장님, 반도체공학회 정덕균 회장님, AD테크놀로지 박준규 부사장님, 실리콘마이터스 김동천 부사장님, 테크위드유 김형래 사장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병현 본부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주최해 주신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이창한 부회장님이십니다. 오늘 설계대전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 행사 주최기관인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이창한 부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이창한 부회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이창한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제21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시상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제21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의 수상자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대회가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산업부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후원기관의 대표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도체 산업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두 자리 수출 비중을 유지하는 1위 수출 품목으로서 국가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핵심 산업입니다. 하지만 최근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으며 일본의 수출 규제와 같은 대외 위험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3%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등 열세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그렇게 낙관만은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저전력, 초경량, 초고속의 시스템 반도체 기술을 견인할 수 있는 우수 인재가 경쟁력의 핵심이자 원천이 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대전이 우수한 인재를 반도체 산업으로 유인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장으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에서는 높은 기술성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이 성과를 격려하고자 대통령상을 비롯하여 총 25접으로 수상작을 확대하였으며 상금 확대와 함께 코로나로 인해 시기를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대회 수상자들에게 글로벌 산업 체험을 위한 해외 전시회 참가 혜택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실 그때 저도 꼭 따라가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국내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기업, 대학, 유관기관에서도 저희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 여러분들은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성장 동력입니다. 미래의 글로벌 반도체를 이끌어 나갈 인재로 성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모든 수상자분들에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멋진 환영사를 해주신 이창한 부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이번 대회에 대통령상 마련에 힘써주신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이신 김한기 국장님의 축하 말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 김완기입니다. 저 또한 부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수상자분들과 함께 해외 전시 박람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미래이자 오늘의 주인공이신 여러 참석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 참석해 주신 대한전자공학회 임혜숙 학회장님, 반도체공학회 정덕균 학회장님, 반도체협회 이창한 부회장님을 비롯한 내외 기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로 21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시상식에 참여해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수상자 여러분들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를 가장 선두에서 이끌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반도체 산업은 작년 대비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흔들리지 않고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눈부신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연구하며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여러분들의 선배님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또한 이러한 성과를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4월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여 시스템 반도체 강국으로의 도약을 선포하였고, 바로 어제 그 후속 대책으로서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하여 인공지능 반도체
선도국가 도약으로 인공지능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여러분과 같은 뛰어난 인재가 필요합니다. 반도체 설계 대전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손끝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줄 반도체가 설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도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을 통해서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반도체 설계 대전을 위해서 준비하신 여러분의 값진 노력은 단순히 이 대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펼쳐질 여러분의 밝은 미래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반도체는 모든 산업의 쌀로서 항상 사회의 변화에 맞춰 진화해 왔습니다. 참가자 여러분이 항상 사회와 산업의 미래에 깨어 있으면서 이러한 진화를 주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수상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밝은 반도체 설계 산업의 미래를 반도체 설계대전이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로 21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에는 설계 전공 학생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역대 가장 많은 지원작이 몰리며 치열한 경쟁 끝에 우수한 작품을 선별하여 시상식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이번 반도체 설계대전 시상식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준수하기 위해 각 수상팀별 대표 1인이 시상식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럼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수상자가 호명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정부 시상이 있겠습니다. 정부 포상에는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특허청장상 등 총 4개 부문으로 시상이 진행됩니다. 시상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김완기 국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국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먼저 가장 우수한 작품에게 주는 상인 대통령상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대통령상에는 상장과 상금 500만 원이 수여되며 해외 전시 참관 혜택이 주어집니다. 호명된 수상자는 무대 위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대통령상, 고선형성 동적 증폭기와 그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를 설계한 고려대학교 박윤수, 송재근, 안순성 축하드립니다. 제21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대통령상, 고려대학교 집적시스템연구실 박윤수, 송재근, 안순성. 위는 제21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대통령 문재인 대도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을 축하드리며 김완기 국장님과 대표로 참석한 박윤수 군 기념 촬영 있겠습니다. 정면에 카메라 응시해 주세요. 네, 수상하신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상자는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께서는 다음 시상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무총리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상에는 상장과 함께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집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국무총리상, 밀리터리파 5G 이동통신용 고성능 빔포밍 칩을 설계한 카이스트 웨이즈랩 박진석, 이승찬 축하드립니다. 제21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국무총리상, 카이스트 웨이즈랩 박진석, 이승찬. 위는 제21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대도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 축하드리며 국장님과 대표로 참석하신 박진석 군 기념 촬영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수상자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에는 상장과 상금 2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시상자는 총 4팀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대학원생 부문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용 간섭 제거 기능을 탑재한 라이다 센서를 설계한 성균관대학교 서형석 조기환, 초저전력 장거리 웨이크업 송수신기를 설계한 카이스트 김근목, 최경식, 윤병훈, 대학생 부문입니다. 이미지 분류를 위한 SNN 칩을 설계한 충북대학교 박대후, 이중현, 차세대 이동통신을 위한 블로커 필터가 적용된 고선형성 수신기를 설계한 강원대학교 김효진, 조재근 축하드립니다. 먼저 대학원 부문 시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성균관대학교 서형석, 조기환, 위는 제21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대독 축하드립니다. 제21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카이스트 김근목, 최경식, 윤병훈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21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충북대학교 박대후, 이중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21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강원대학교 김효진, 조재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하신 분은 모두 축하드립니다. 기념 촬영 있겠습니다. 카메라 앞쪽에, 무대 앞쪽에 준비되어 있고요. 국장님 중심으로 양쪽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수상자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수상자분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특허청장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한 각 팀에게는 상장과 상금 150만 원이 수여됩니다. 총 2점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특허청장상 대학원생 부문 12비트 해상도 및 200메가 샘플링 속도를 갖는 파이프라인 ADC를 설계한 서강대학교 전재민, 임재근, 임윤빈, 대학생 부문 FPU 모듈의 연산 성능 개선을 설계한 단국대학교 류창혁, 대학원생 부문입니다. 제21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특허청장상 서강대학교 전재민, 임재근, 임윤빈, 위는 제21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특허청장 김용래 대독 축하드립니다. 제21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특허청장상 단국대학교 류창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자분을 축하드리며 기념 촬영 있겠습니다. 정면에 카메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장은 펼쳐주시고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수상자분들 자리하여 주시고요. 네, 정부 시상에 수고해주신 김환기 국장님께도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업 특별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기업 특별상은 시놉시스 코리아, 케이던스 코리아, AD 테크놀로지, 테크위드유, 실리콘 마이터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텔레칩스, 실리콘웍스, 메스웍스 코리아, 센서위드유 총 11개사에서 12점의 상을 후원하여 주셨습니다. 기업 특별상에는 상장과 상금 200만 원 또는 노트북이 수여됩니다. 먼저 시놉시스 기업 특별상입니다. 시상에는 시놉시스 코리아 정혜수 사장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세요.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시놉시스 코리아 기업 특별상입니다.
SoC 플랫폼 기반의 재구성 가능한 지능형 레이더 신호처리 프로세서를 설계한 한국항공대학교 정용철, 조재찬, 전호협, 최영웅. 제21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기업특별상 한국항공대학교 정용철, 조재찬, 전호협, 최영웅. 위는 제21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시놉시스 코리아 대표이사 정혜수. 축하드립니다. 네, 기념 촬영 있겠습니다. 두 분 앞에 카메라 봐주세요. 네, 여러분 수상자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장님과 수상자 모두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케이던스 코리아 기업 특별상입니다. 시상에는 케이던스 코리아 신용석 사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케이던스 코리아 기업 특별상 센서 리드아웃 IC용 고선형 CT DSM을 설계한 고려대학교 임채강, 최요한. 제21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기업 특별상 고려대학교 임채강, 최요한. 위는 제21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케이던스 코리아 사장 신용석.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수상자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장님과 수상자 두 분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AD 테크놀로지 기업 특별상입니다. 시상에는 AD 테크놀로지 박준규 부사장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부사장님 박수로 맞아주세요.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AD 테크놀로지 기업 특별상 올 디지털 CDR을 설계한 서강대학교 이현배, 박종민, 양혁준, 김한슬. 제21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기업 특별상 서강대학교 이현배, 박종민, 양혁준, 김한슬. 위는 제21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AD 테크놀로지 대표이사 김준석. 축하드립니다. 네, 두 분 기념 촬영 있겠습니다. 여러분 수상자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테크위드유 기업 특별상입니다. 시상에는 테크위드유 김형래 사장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김형래 사장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테크위드유 기업 특별상 FPGA 기반 파지력 측정 시스템을 설계한 광운대학교 이미진, 이고운. 제21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기업 특별상 광운대학교 이미진, 이고운. 위는 제21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테크위드유 대표이사 김형래. 축하드립니다. 네, 정면에 카메라 봐주세요. 두 분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상자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실리콘마이터스 기업 특별상입니다. 시상에는 실리콘마이터스 김동천 부사장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실게요.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실리콘마이터스 기업 특별상 고효율 LED 매트릭스 컨트롤러를 설계한 한양대학교 문지호, 김중식, 구호티안. 제21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기업 특별상 한양대학교 문지호, 김중식, 구호티안. 위는 제21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실리콘마이터스 대표이사 허염대독. 축하드립니다.
네, 두 분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정면에 카메라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수상자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장님과 수상자 두 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삼성전자 기업 특별상입니다. 상장과 부상으로 노트북이 수여됩니다. 시상에는 반도체협회 이창한 부회장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부회장님 박수로 받겠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삼성전자 기업 특별상 머신러닝 기반 스마트 재배 플랫폼을 설계한 강원대학교 남강원 손민정 축하드립니다. 제21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기업 특별상 강원대학교 남강원 손민정 위는 제21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삼성전자 주식회사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자 기념 촬영 있겠습니다. 네, 정면에 카메라 봐주세요. 여러분 수상자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수상자분은 자리해 주시고요. 부회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시상이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SK 하이닉스 기업 특별상입니다. 상장과 부상으로 노트북이 수여됩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SK 하이닉스 기업 특별상 한국, 중국, ETCS용 송수신기를 설계한 성균관대학교 김성진, 박종진, 신묵은, 진경업 제21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기업 특별상 성균관대학교 김성진, 박종진, 신묵은, 진경업 위는 제21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SK 하이닉스 주식회사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수상자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수상을 축하드리며 자리에 착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텔레칩스 상입니다. 텔레칩스 상에는 총 2점의 상장과 부상으로 상금 200만 원이 수여됩니다. 텔레칩스 기업 특별상 맵리스터 소자 어레이를 이용한 컨볼루션 신경망 하드웨어를 설계한 광주과학기술원 기상균, 김정균 압축 센싱 이미지 센서를 설계한 광주과학기술원 이현근, 김우태, 김재범 축하드립니다. 제21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기업 특별상 광주과학기술원 기상균, 김정균 위는 제21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텔레칩스 대표이사 이장규 대독 축하드립니다. 제21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기업 특별상 광주과학기술원 이현근, 김우태, 김재범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자분들 부회장님 양쪽에 서주세요. 정면에 카메라 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상자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실리콘웍스 기업 특별상입니다. 상장과 상금이 수여됩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실리콘웍스 기업 특별상 5G 통신용 저자분 저전력 위상 교정 로프를 설계한 유니스트 임영현, 카이스트 김주엽, 조용우, 방주은 제21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기업 특별상 유니스트 임영현, 카이스트 김주엽, 조용우, 방주은 위는 제21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실리콘웍스 대표이사 손보익 대독 축하드립니다. 네,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네스웍스 기업 특별상입니다. 상장과 상금이 수여됩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네스웍스 기업 특별상 이식형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초저전력 웨이크업 수신기를 설계한 포항공과대학교 전천후 축하드립니다.
제21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기업특별상 포항공과대학교 전천후. 위는 제21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메스웍스 코리아 대표이사 이종민 대도 축하드립니다. 네, 전천후 군 기념 촬영 있겠습니다. 여러분 전천후 군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센서 위드 유 기업 특별상입니다. 상장과 상금이 수여됩니다. 센서 위드 유 기업 특별상 노이즈에 강인한 저전력 딥러닝 하드웨어 가속기를 설계한 포항공과대학교 이현훈, 감동윤, 변영훈, 박종민. 제21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기업 특별상 포항공과대학교 이현훈, 감동윤, 변영훈, 박종민. 위는 제21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센서 위드 유 대표이사 이윤식 대도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수상자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기업 특별상 시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부회장님 아직 시상이 많이 남으셨습니다. 다음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총 2점이고요. 상장과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됩니다. 호명된 분들 무대 위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율주행 관련 생체 신호처리 에이직 집적 회로를 설계한 경희대학교 유현민, 김건학, 김윤형, 박정진. 저전력 소형화 숫자인식 가속기를 설계한 상명대학교 서지민, 권준엽, 송연섭, 이지현. 제21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 경희대학교 유현민, 김건학, 김윤형, 박정진. 위는 제21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 진교영 대도 축하드립니다. 제21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상 상명대학교 서지민, 권준엽, 송연섭, 이지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수상 축하드리며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두 수상자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수상자분들께서는 자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긴 시간 시상에 수고해 주신 부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후원기관 시상이 있겠습니다. 대한전자공학회와 반도체공학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후원하여 주셨습니다. 학회장상 및 연구원상에는 상장과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됩니다. 먼저 대한전자공학회장상입니다. 시상에는 대한전자공학회 임혜숙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대한전자공학회장상 레이더를 활용한 비접촉 감정인식 시스템을 설계한 강원대학교 이승아, 김민정. 제21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대한전자공학회장상 강원대학교 이승아, 김민정. 위는 제21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대한전자공학회 회장 임혜숙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시상자와 수상자에게 모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두 분 모두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도체공학회장상입니다. 시상에는 반도체공학회 정덕균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회장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도체공학회장상 인공지능 프로세서를 이용한 차량 유도 시스템을 설계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권능 오현우 축하드립니다.
제21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반도체공학회장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권능 오현우. 미는 제21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반도체공학회 회장 정덕균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수상자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리며 수상자와 시상자 모두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상입니다. 시상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경현 본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본부장님 박수로 맞아주세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상 고속포탭 FFE SST TX 레이아웃 자동생성 소프트웨어를 설계한 포항공과대학교 한승호, 정순규, 김찬호. 제21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반도체공학회장상 포항공과대학교 한승호, 정순규, 김찬호. 이는 제21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김명준 대도 축하드립니다. 네, 시상자와 수상자 정면에 카메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념 촬영 있겠습니다. 여러분 두 분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본부장님과 수상자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제21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의 모든 수상자들의 시상이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행사에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도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해 반도체 설계대전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